미국에서는 다우와 S&P 500 지수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고 16,000선과 1,800선을 각각 내줬습니다. 오늘 특히 지난 이틀간에 비해서 하락폭이 조금 더 두드러졌는데요. 일단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역사적으로는 12월이 증시에 상당히 좋은 달이라면서 조정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이 거래량도 적었다. 즉 대규모 자본을 가진 투자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역시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 세계 최대 채권 펀드 핀코의 빌 그로스 CIO와 그리고 엘 에리언 CEO 나란히 증시에 대한 비관론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엘 에리언 CEO는요, 주식을 지금 팔 때라고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인터뷰 영상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One is, can the Fed continue and be effective in disconnecting equity markets from fundamentals? How strong is that wedge for the Fed, and is the Fed committed to using the same tools? That's the first issue. The second issue you're discussing is a relative question. You know, QE equity markets have done really well. Japan is up 51%, 28% in dollars. The S&P is up 26%. But if you look to the rest of the world, and if you look at emerging, they're down 4%. This is not a global growth story, guys. This is a QE story. Right? Where QE has been most effective is in getting companies to change their behavior vis-a-vis their capital structure. So that's the second issue. Will that continue? And then the third is technicals. A lot of people are getting sucked in for good reason, but at some point, this becomes a technically fragile market. So put all this together, our sense is focus on what's more certain, right, and lower a little bit the QE trade, because the QE trade is getting pretty old, especially when the Fed is looking to pivot away from QE and towards forward policy guidance.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시행한 나라의 증시만 크게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랠리는 QE 효과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 효과가 끝나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최대 채권 펀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해서 묻는 이 질문에는 채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증시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 채권이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당연하게 채권 펀드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말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신 대표님, 일단은 양적 완화 시행을 하지 않은 나라들의 증시가 부진했다.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최근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고 또 우리 증시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증시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하는 지역의 그리고 그 국가들의 주가 어찌 보면 좀 상승폭이 어느 나라보다 다른 나라보다는 좀 크게 분명히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반대하는 입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양적 완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쪽에 저는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는 부분을 다소간 어느 정도 규모로 줄일지도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고요. 전망조차 지금 현재 전망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10분의 1 규모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부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시장의 돈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것을 조금 좀 줄이는 쪽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 공격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아직도 지금 남아있다는 것.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활용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에서 진행된 양적 완화를 통한 그런 경기 부양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그들을 지금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는 점. 더 나아가서 일본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양적 완화 계속 지속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거꾸로 최근 들어서 엔화의 약세가 조금 더 빠르게 진전이 되면서 우리 시장 내 전반적인 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자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역시 양적 완화를 그렇게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니라면 최소한 금리, 기준금리라도 다음 주죠.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다소간 좀 금리 조절을 좀 해서라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시적인 현상, 우리 원화의 강세 부분을 다소간 좀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네. 자, 오늘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하면서 나오는 분석은 QE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가 다시 이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증시가 하락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굉장히 빨리 올랐고 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해진 상황에서 그 단순한 조정인지 아니면 실제로 QE 축소가 임박한 것인지 이거에 대한 우려를 지금 얼마나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김남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QE 테이퍼링과 연관이 있는 하락이라고 보셨나요? 그렇게 보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QE 축소에 대한 얘기는 지금 현재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오히려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경우에는 내년에 소비세 인상을 하게 되면 막판 총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총공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면서 일전에 경기 부양책을 펼쳤던 국가들의 다시 한번 펼쳐지는 그런 경기 부양책들이 오히려 내년에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 테이퍼링 이슈와 관련된 그런 조정은 다소 좀 무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직까지는 경기 부양책들로 인해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라고 하면 유동성 부분에서 올랐다라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2차 그 실적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증시도 좀 마찬가지인 입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증시는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이들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수출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들 국가의 어떤 그런 수출주들의 실적 장세와 함께 맞춰지면서 내년도부터 경기 부양이 아닌 어떤 실적 장세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신 대표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 부양 기조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통해서 증시 방향성에 좀 반전을 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 대표님, 이 우리 증시의 12월 산타랠리를 기대하기 좀 어려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반전을 꾀할 기회 어디에서 좀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이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는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이제 출범 내년이면 이제 2년 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초창기에 이제 그 발휘했던 어떤 그런 그 정책적인 이벤트들 하나 둘씩 이제 그 차별화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요. 반면에 나름 이제 그 2차 년도에 대한 어떤 그 정책 테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이제 그 분명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특히나 여기서 이제 강조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제 복지 수준의 향상 계속되는 이제 그 시장 내에서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겠고요. 두 번째, 지속적인 일자리의 창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제 개인적인 판단은 내년 1월 이전인 12월 중에 분명히 시장 내에 어떤 그 일적인 그 상황 내에서의 그 정책적인 어떤 그 내년도를 향한 이슈로 분명히 자리 잡을 가능성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한은의 금리 결정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 5개월, 6개월째 금리가 계속 동결되고 있다라는 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라는 점. 과연 이번 사실상 어쩌면 지금 원화 절상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커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우려의 수준을 굉장히 상당 부분 높여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과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지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